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 참 분석인 정청래입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저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요. 분장하고 있더라고요. 오니까. 안진걸, 우리 이번 대선 안진걸? 이긴걸? 너무 좋아. 그랬더니 다 형님 덕분이죠.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커플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안진걸 사무처장을 잠깐 제가 칭찬하고자 하는 것은 제 어떻게 보면 운동권 후배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후배인데요. 보통 뭐 386 전대현 뭐 변질됐다 뭐 했다 그러는데 저 친구는 학생 운동 때 가졌던 마음 자세가 더 열정이 배가 된 친구예요. 그게 살로 올라왔어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고 하나의 단점은 같이 만나서 술 먹으면 술을 못 먹겠어요. 막 너무 떠들어가지고 뭐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저도 한 말빨 하는데 2시간 만나면 저 친구가 1시간 반을 얘기합니다. 혼자. 근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그 집회 때 저 친구가 큰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간 집회를 주도했다고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야간 집회는 집시법, 집시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그래서 위헌 제청을 했어요. 그래서 안진걸 처장이 이겼어요. 그래서 5개 야간 집회를 12시 넘어서는 못하게 그걸로 잡아갔었는데 안진걸 처장이 법정 투쟁을 해서 위헌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거는 영국 무슨 락 페스티벌에 떴던 거 아니에요? 작가가 이 사진을 한 장 달랑 보내니까 의원님 이게 답니까? 그래서 다다. 오늘 이게 다예요? 네. 웬일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안철수 현상이라고 아주 대서특필되면서 매일 거의 우리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종편에서도 신문에서도. 그때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25%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80% 안팎인데 어느 누구도 지금 문재인 현상이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내가 떠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 대선 이후에 강연 제목은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입니다. 현상은 본질을 대변합니다. 영국 가장 유명한 록 페스티벌에서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있었고요. 메르켈 총리 잘 들으세요. 세계 최초의 분석이에요. 사회과학적.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나왔는데 그 회담장 담장 밖으로 100m를 줄 섰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다 악수를 했죠. 그때 메르켈 총리가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머 나 이런 거 처음 봐. 처음 보는 현상이야. 어우 처음이야.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혼잣말하고 다녔어요. 의원님 그때 없었는데 혼잣말인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말을 했어요. 이런 거 처음 본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 들었지만 처음 본다 하지는 않았고요. 한 번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좀 이제 양념을 쳐서 하는 얘기예요.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메르켈 총리도 본인이 10년 넘게 총리를 했는데 정상회담 한 다음에 교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대통령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G20에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G20에서 의장국이나 필수국가 빼놓고 실제로 만나자, 회담하자 한 나라가 거의 없었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19명 국가정상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본인 제외한 모든 G20 국가 정상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워싱턴에 갔어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I love Jane 이러면서 울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그리고 어디를 가든 다 사인 공세에 지금 이렇게 휩싸여 있죠. 어떤 행사를 가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전직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야당이 반대하니까 470여 명의 지인, 교수 이런 엘리트들이 국회 정론관에 와서 임명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아고라에서 장관 임명하라고 청원운동이 벌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놀랍게 봤습니다. 현상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본질이. 현상은 본질을 대변하는데 그럼 본질은 뭘까? 라고 제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아마. 네 가지로 본질을 분석해냈습니다. 네 가지. 짧게 해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해방 전국 때도 독립운동가들이 정권에 참여하지 못했고 4.19 때도 4.19 혁명을 일으켰는데 참여하지 못했고 5.18 때도 그러했고 6월 항쟁 때도 그러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었습니다. 혁명 주체 세력이 실제로 정권 담당자가 되지 못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촛불을 켜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결과 그 이전에도 그랬다. 그게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 운동이 그랬습니다. 그때 왕이 따로 있냐, 노비가 따로 있냐, 같은 사람은 똑같다, 인간 평등하다. 이게 이제 동학 인내천 사상이지 않습니까? 녹두 장군 전봉준을 앞세워서 그 탐관 오리들의 폭정에 들고 일어났죠. 고부 군수부터. 그런데 졌어요. 우금치에서 10,000명이 대치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조선군과 일본군이 연대해서 전봉준 장군과 대치했는데 무기 차이로 우리는 뭐 활 쏘고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거기는 신식 무기로 500m 이상 나가는 거 뭐 이런 걸로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죠. 10,000명 중에서 9,500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우금치에서. 500명이 살아나갔어요. 그리고 실패했죠. 처절하게. 좌절했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동학농민운동 사상은 그 정신으로 계승해서 일제치하 의병운동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운동 만세로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4.19로 그리고 5.18로 6월 항쟁으로 계승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민중들이 현재 권력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원하는 왕, 대통령을 앉혀본 적이 없는데 이번이 최초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정신을 실제로 실현했던 민주주의의 꽃과 열매를 맺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역사적 의미, 본질입니다. 아직도 3개가 더 있어요, 근데? 네.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압축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00년 걸렸거든요. 한 세대가 어떤 산업혁명이든 무엇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6개월 만에 진짜로 물러날까? 우리 촛불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됐으면 되는데 실제로 될까? 제보 조작 사건을 뚫고 됐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경험한 겁니다. 이것은 매우 강고한 연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두 번째 본질입니다. 세 번째 본질은 다시는 이명박근혜 같은 그런 부끄러운 대통령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다짐과 결의,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문재인 현상을 지지하는 세 번째 본질적 요소다. 마지막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노무현 대통령 핏값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입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행동으로 추모 물결에 동참했고 이 아주 깊고도 넓은 그런 한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푸른 겁니다. 제가 마포 을에 분향소를 설치해놓고 실제로 저하고 부둥키 않고 6일 동안 하루는 봉하마을 내려갔으니까 6일 동안 저를 붙잡고 울었던 사람이 8,000명이 넘습니다. 방명록에 기록된 사람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3일 울었거든요. 근데 저는 첫날 봉화에 가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못 울 줄 알았어요.
눈물도 마르고. 그런데 와서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으로 분향소에 와서 저한테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주한테. 그럼 제가 같이 안 울 수가 없잖아요. 안 울려고 해도 울어야 돼요. 제가 8,000번을 울었어요. 6일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는 게. 그러니까 이게 246개, 7개 이 지역구에서요. 마포가 좀 많았다 치더라도 5,000명으로 치더라도 인원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잃고 싶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다시는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기저에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이런 게 너무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지지도가 깊을 뿐만 아니라 강고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다른 점은 두 가지예요. 그런 아픈 경험을 했다는 거. 그래서 국민이 새롭게 깨어나고 달라졌다는 게 하나 있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파파이스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SNS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국회의원보다 기자보다 더 지식과 정보량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많아진 지식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순식간에 이것이 전파되고 공유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문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다시는 바보처럼 우리가 비판자가 아니라 이제 나도 자랑스럽게 어용시민이 될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리가 감시자 비판자기보다는 내가 그냥 차라리 어용시민이 될래.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고. 그래서 특히 해외에 사는 교민들은 이명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좀 부끄럽고 내세우지 못했는데 지금은 떳떳하게 저런 깃발을 들고 런던 한복판에 가는 겁니다. 왜?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이것이 문재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SNS와 팟캐스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고한 지지 그룹이 저는 대략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500만 대군은 앞으로 두고 보세요. 조중동 종편이 절대 깨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저고, 이제 파파이스를 통해서 1,500만 명이 알게 될 건데, 이러한 새로운 문화 현상을 모르는 대표적인 집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 하나는 미안하지만 언론입니다. 언론은 몰라요. 알아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문화 접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지체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곳이 저는 보수 언론 그리고 야당 이 두 집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또 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문재인을 공격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가? 그것은 내가 만든 대통령이다. 문재인과 나는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심리적 일체감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지금처럼 80%가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40%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난번엔 6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잘 나갈 때고 최악의 경우 평균 40~50%는 저는 형성할 거라고 보는데,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송수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다 했던 얘기예요, 다. 이렇게 논문처럼 얘기한 적은 없잖아.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나비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인 제외한 모든 G20 국가 정상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워싱턴에 갔어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I love Jane 이러면서 울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그리고 어디를 가든 다 사인 공세에 지금 이렇게 휩싸여 있죠. 어떤 행사를 가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전직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야당이 반대하니까 470여 명의 지인, 교수 이런 엘리트들이 국회 정론관에 와서 임명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아고라에서 장관 임명하라고 몇 년 전에 안철수 현상이라고 아주 대서특필되면서 매일 거의 우리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종편에서도 신문에서도. 그때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25%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80% 안팎인데 어느 누구도 지금 문재인 현상이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내가 떠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 대선 이후에 강연 제목은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입니다. 현상은 본질을 대변합니다. 영국 가장 유명한 록 페스티벌에서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있었고요. 메르켈 총리. 잘 들으세요. 세계 최초의 분석이에요. 사회과학적.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시대 참 분석인 정청래입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저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요. 분장하고 있더라고요. 오니까. 안진걸, 우리 이번 대선 안진걸? 이긴걸? 너무 좋아. 그랬더니 다 형님 덕분이죠.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커플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안진걸 사무처장을 잠깐 제가 칭찬하고자 하는 것은 제 어떻게 보면 운동권 후배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후배인데요. 보통 뭐 386 전대협 뭐 변질됐다 뭐 했다 그러는데 저 친구는 학생운동 때 가졌던 마음 자세가 더 열정이 배가 된 친구예요. 그게 살로 올라왔어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고 하나의 단점은 같이 만나서 술 먹으면 술을 못 먹겠어요. 막 너무 떠들어가지고 뭐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저도 한 말빨 하는데 2시간 만나면 저 친구가 1시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나왔는데 그 회담장 담장 밖으로 100m를 줄 섰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다 악수를 했죠. 그때 메르켈 총리가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머 나 이런 거 처음 봐. 처음 보는 현상이야. 어우 처음이야.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혼잣말 하고 다녔어요. 의원님 그때 없었는데 혼잣말인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말을 했어요. 이런 거 처음 본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 들었지만 처음 본다 하지는 않았고요. 한 번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좀 이제 양념을 쳐서 하는 얘기예요.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메르켈 총리도 본인이 10년 넘게 총리를 했는데 정상회담 한 다음에 교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대통령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G20에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G20에서 의장국이나 필수국가 빼놓고 실제로 만나자, 회담하자 한 나라가 거의 없었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19명 국가정상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을 얘기합니다. 혼자. 근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그 집회 때 저 친구가 큰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간 집회를 주도했다고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야간 집회는 집시법, 집시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그래서 위헌 제청을 했어요. 그래서 안진걸 처장이 이겼어요. 그래서 5개 야간 집회를 12시 넘어서는 못하게 그걸로 잡아갔었는데 안진걸 처장이 법정 투쟁을 해서 위헌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거는 영국 무슨 락 페스티벌에 떴던 거 아니에요? 작가가 이 사진을 한 장 달랑 보내니까 의원님 이게 답니까? 그래서 다다. 오늘 이게 다예요? 네. 웬일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